전라북도 최초로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최중증 장애인들이 장애인 인식 개선 공연을 펼쳤습니다. 취업이 쉽지 않은 최중증 장애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공연에 담아내 관심을 모았습니다. 20일 오전 부안군 변산면 고사포 해수욕장에서 2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은 의식을 회복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LG화학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신축할 전망입니다. LG화학은 중국 화요코발트와 손잡고 전구체 공장을 건설해 전지 소재 공급망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국가와 지자체 등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취업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전라북도 최초로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최중증 장애인들이 장애인 인식 개선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병면 장애를 가진 하동주 씨와 시각장애인들이 무대에서 아리랑을 부릅니다. 서로 다른 장애를 가졌지만 하나의 가락을 함께 노래합니다. 이들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이 생산하는 것은 권리.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예술활동이나 권익 옹호 업무를 주로 합니다. 보통 비장애 분들이 당연히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좀 그걸 알기 위해서 이거 공공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을 때 삶의 즐거움은 모르고 있는데 지금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근데 살아가는 낙이랑 그거 느끼고 몸이 불편하더라도 일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장애인들도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총인구의 5.1%, 264만 4천여 명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고용률은 36.4%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 고용률 63%보다 턱없이 낮습니다. 그 가운데 장애가 심해 일상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고용률은 21.2%로 경증 장애인보다 2배 넘게 낮습니다. 고창군은 지난해 전라북도 최초로 최중증 장애인 10명을 공공 일자리에 고용했습니다. 장애인에게 노동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전북도가 공모한 사업에 유일하게 참여해 선정된 겁니다. 사고라든지 질병에 의해서 후천적인 어떤 장애인이 되는 게 한 80%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혼자서 친구 없이 있게 된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공공의 일자리로서 함께 계속해서 증가해서 올해 전북도는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전주시와 정읍시, 부안군 등 도내 6개 지자체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중증장애인 76명이 일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전북도는 각 시군의 수요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북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에서 모두 199건의 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42건 줄어든 수치로 이 가운데 발달장애인이 75%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앞둔 지난 18일 출범한 420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북공동투쟁단은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건강권 보장 등에 관한 21가지 요구를 전라북도에 전달했습니다. 20일 오전 9시 10분쯤 부안군 변산면 고사포 해수욕장에서 2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은 의식을 회복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당시 바다의 물결이 평소보다 높지는 않았다며 스킨스쿠버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LG화학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신축할 전망입니다. 주식회사 LG화학은 지난 19일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새만금 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전구체 공장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LG화학은 중국 화요코발트와 손잡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1, 2단계에 걸쳐 총 1조 2천억 원을 들여 전구체 공장을 건설해 전지 소재 공급망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인 LG화학이 새만금에 유치됨으로써 새만금의 2차 전지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차 전지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입지 조건이 바다에 가까워야 하고 또 주변의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공단 조성 상태 그리고 인력 확보 또 뭐 여러 가지 혜택들 이런 거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기간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9일 광주고법 점주재판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24일 방송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설명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30일 열립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외국인의 119 신고 대응 강화를 위해 119 통역봉사단을 운영합니다. 전북소방본부는 다문화 가족지원 전북거점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6만 명의 119 신고 접수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통역할 수 있는 언어는 중국어와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12개로 동시 통역이 가능한 66명의 봉사자도 위촉했습니다. 나 혼자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느냐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을 보시고 조금 생각이 바뀌시면 좋겠습니다. 기자가 간다에서 경남 고성군의 한 다둥이 가족의 행복한 하루를 담아봤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입니다. 평생 부부가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인구 유지를 위한 2.1명에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한 명 낳아 한 명 키우기도 힘든 요즘 7명의 남매를 키우고 있는 다자녀 가구를 방문해 일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침 7시, 딸 6명의 아들 하나인 다둥이 가족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침 식사는 딸기잼을 바른 빵으로 간단히 해결합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5명이 동시에 등교 준비를 합니다. 첫 시작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는 중학생 아들. 고등학생들은 엄마가 직접 차를 이용해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 사이 집에 있는 초등학생 막내딸은 가방을 챙기며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다 엄마와 함께 걸어서 학교로 향합니다. 대학생 딸을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는 것을 마지막으로 꼬박 2시간의 등교 전쟁이 끝납니다. 바쁜 상황 속에서도 엄마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일을 잊지 않습니다. 9시를 넘어 돌아온 집, 엄마 이유정 씨는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출근 준비에 나섭니다. 집안일은 남편과 나눠서 하고 있지만 아직 엄마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부터 편의점, 빵집, 지금의 공방까지. 이 씨는 7남매를 낳고도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습니다. 경제적 이유를 빼놓을 수 없지만 출산과 육아가 일을 포기하는 이유가 돼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결혼을 하고 아기를 놓고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뭐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내가 힘들 때는 힘들다라는 그 단어를 쉽게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항상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출산 후에도 사회 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육아와 출산은 경력 단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씨는 현실적으로 엄마들이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출산 이후 25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혜택을 경험했지만 대부분 현금을 주는 출산 장려금이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피부로 느낄 만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지자체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에는 아기를 놓으면 그 얼마를 지원해 준다 뭐 그런 개념들이 있긴 한데요.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제 엄마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어느덧 오후 5시 30분. 바쁜 일상에 지치법하지만 엄마는 아이들과 함께 장 보는 시간을 빼먹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담다 보니 금세 10만 원. 부담 대법도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걱정은 사라집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야 준비되는 저녁상. 바쁜 아침과 달리 저녁은 모두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고 푸짐한 한상이 차려지자 옹기종기 가족들이 모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크면서 7남매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저녁 식사와 함께 시끌벅적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침 등교부터 저녁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으면 힘들 것이라는 걱정과 달리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자가 간다, 표영민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우체국금융이 차세대 종합금융 시스템 도입을 위해 어린이날 연휴 기간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한다는 소식에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나흘 동안 인터넷과 스마트폰 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부터 자동화기기 입출금 입체, 조회, 체크 현금카드 사용이 모두 제한되면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고객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기반의 차세대 종합금융 시스템 구축을 앞두고 내달 5일 0시부터 8일 오전 6시까지 모든 우체국 예금 보험 금융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고객의 불편을 예상해 양해를 구하고 어린이날 연휴 기간 필요한 현금 송금 등은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지만 고객들 사이에서는 현실적인 대책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우체국 고객 전용무 씨는 우체국 계좌밖에 없으면 무조건 미리 현금 인출을 해야 하는데 요즘 카드만 받는 곳도 덜어 있다 보니 4일 동안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 고객에게 불편함은 고스란히 오는 건데 따로 보상이나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 측은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잘못으로 인한 전면 중단이 아닌 고객에게 더욱더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지리산 운봉 발해봉 철쭉제가 22일 개막해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이어집니다. 지리산 발해봉은 우리나라 최대 철쭉 군락지로 철쭉이 가장 아름다운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올봄에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작년보다 일주일가량 꽃이 일찍 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먹거리 장터, 체험 부스도 마련됩니다. 전국 최고 철쭉 명소인 지리산 발해봉에 오셔서 화려한 철쭉도 보시고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도 즐기시길 바랍니다. 고창군이 지역 명소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2대씩 운행하는 시티투어 버스는 고창 터미널에서부터 운곡 람사르습지, 선운산 도립공원 등 주요 관광지 6곳에서 정차합니다. 고창을 찾는 여행객들이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즐기며 고창의 다채로운 행사, 축제와 관광지를 더 많은 여행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